제가 첫 여자 박사다 보니 그걸 겪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젠더 이노베이션 이런 단어가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여성이 꼭 해야 된다의 뜻이 아닙니다. 여성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연구하고 있는 엄미정입니다. 제가 학부랑 석사는 공학을 했고요. 박사는 경제학을 해서 이제 이공계 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한 지는 2000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요. 한 22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학교를 들어갔던 8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석박사 생활을 했던 90년대는 저는 공대에서 한 10년의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한 1%, 2% 정도의 여학생들의 비율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래서 굉장히 희귀했죠. 그리고 힘들었고. 저는 다행스럽게 굉장히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주목을 받는 거 외에는 그렇게 고달픔이 많지는 않았는데 사실 주위의 선배들이나 후배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성들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언어들,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들, 문화적으로 남성 중심이다라는 것들을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로 입사를 했을 때 제가 첫 여성 박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석사급의 연구원급들에는 여성들이 있었지만 박사급에는 여성들이 없었어요. 저는 뭐 공대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또 공대 생활의 연속이구나. 좋은 선배님들로 구성이 된 회사여서 다른 일과 관련한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회사 들어와서 임신 출산을 했었거든요. 회사 내에서는 제가 첫 여자 박사다 보니 그걸 겪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에 대해서 회사 제도적으로도 없었고 선배님들 인식 속에 그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로 조금 힘들었죠. 그리고 저도 약간 어떤 압박감이 있었냐면 제가 제대로 못하면 여자 후배들을 안 뽑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어서 임신을 했을 때 이제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었죠. 그런 부담감 때문에 버텼었고 회사가 이제 1년의 단계로 과제가 돌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고 돌아왔더니 과제를 시작하는 시기를 제가 놓친 거예요. 단절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그때 아주 평가를 고되게 받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원장님께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 후배 여자 박사님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가지 않게 하려고 제가 한 5, 6년 지난 다음에 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이게 필요하다. 임신했을 때와 출산했을 때는 최소한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쯤 이제 원장님 평가 제도에서 출산을 하고 왔을 때 부분 혹은 여성 휴게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졌었죠. 보통 이제 경력 단절과 관련해서 논할 때 이제 여성들의 그 연령별 이제 경제 활동해서 M자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공계를 비롯해서 전문직, 연구직과 같은 영역에서는 보통 L자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임신 출산 때문에 30대쯤 단절이 됐다가 아기들이 크면 다시 복귀하는 게 40, 50대쯤 복귀하는 게 보통 M자의 모형인데 이 40, 50대 복귀가 이공계 쪽은 안 되는 거죠. 과학기술 분야가 기본적으로는 학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든 혹은 그 과학기술 현장에서의 그
그 경험, 노하우의 축적이 전문성의 축적으로 이어지거든요. 내가 1년을 연구를 안 하다 보면 그 분야가 이미 나가버리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기본적 동향과 지식을 파악을 해야 관련한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연구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영역의 전문직인데 이쪽 분야에서 나오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력 단절이나 혹은 중간에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에 있는 제도로서는 거의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새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청 중요하죠.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히 이제 저희가 혁신을 생산하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필요한 이유 자체가 관점의 다양성입니다. 어떤 문제가 보이느냐는 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보이거든요. 어떤 지식을 생산할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찾아주고 그것을 제기하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생태계 다양성, 그거는 꼭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문제라든가 장애인에 관한 것든 다양한 문제들을 볼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해결책과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쪽에서는 젠더 이노베이션 이런 단어가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그게 그런 부분이에요. 여성이 꼭 해야 된다의 뜻이 아닙니다. 젠더 이노베이션이 젠더드 이노베이션인데 젠더드 이노베이션의 기본이 이런 거거든요. 보통 약을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할 때 남성들을 주로 해왔던 거예요, 이전에. 근데 약을 먹는 사람은 남녀가 다 먹잖아요. 근데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나 이런 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통과를 시켰는데 여성들이 먹었을 때 이게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식을 생산할 때 그 지식이 수혜를 받거나 적용돼야 하는 다양한 이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균형 있게 생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걸 생산하는 사람들도 균형 있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문제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과학기술계, 연구계 내에서는 여성이 문화적으로 소수자, 절대 수가 많다고 다수라고 얘기를 하긴 힘들거든요. 문화적으로 오랜 동안 그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필요한 어떤 유연성을 못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효율과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할 때 필요한 유연성의 구조하고 조금은 근원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성, 남성, 이렇게 성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전체가 일하는 방식, 틀을 조금 되돌아봐야지만 아마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그거는 꼭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